지난 주말 국제사회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미 이민 당국에 의해 일제히 체포된 것이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도 범죄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현대자동차와 LG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던 기술 인력이었다. 그러나 새벽녘에 들이닥친 ICE 요원들은 단 한치의 설명도 없이 그들을 구금했고, 이 충격적인 사건은 곧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뒤덮었다. 한국 사회는 경악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묻기 시작했다. 동맹국의 근로자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이 과연 미국이 말하는 자유와 정의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사건의 여파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국 외교부는 즉시 비상대응팀을 꾸려 워싱턴에 긴급항해 서한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며 구금된 한국인들의 안전 확보와 귀국 조치를 지시했다. 한국 언론은 이를 제2의 플린트 사건이라 부르며 미국 정부의 무리한 단속을 강력히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 사태는 단순히 체류 자격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이 동맹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정치적 선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곧바로 사건의 중심에 등장했다. 그는 집권 이례불법 이민 단속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멕시코나 남미 출신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입국한 한국의 산업기술 인력이었다. 바로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초청된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다. 미국 내 강경 지지층에게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였다. 하지만 그 무대의 조명은 너무 강했다. 전 세계 언론이 이를 조명했고 한국과의 외교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CNN, BBC, NHK 그리고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긴급 보도를 내보냈다. 트럼프가 동맹을 공격했다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덮었고 SNS에는 보이콧 아메리카, 레스펙트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됐다. 워싱턴은 당혹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단순한 법 집행 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해명은 불을 끄기엔 너무 늦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단속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트럼프 시대 외교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자국 중심적인지를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미국 예우방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게 들리는 순간 한국 국민의 분노는 정점에 이르렀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우리 동포를 돌려보내라는 촛불 시위가 열렸고 각종 커뮤니티에는 미국이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동맹인가?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 모든 분노와 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의 오만한 결정은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계산된 혼란 속에서 정치를 해왔다. 이번 사건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 하락과 내부 반발에 직면해 있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국민의 불만이 커졌지만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업적은 없었다. 바로 그때 그는 오래된 전략 하나를 꺼내들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결집시켜라.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동맹국 한국이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미국 일자리를 되찾겠다며 보호무역을 강조했다. 그 연장선에서 그는 한국을 향해 관세와 방위비를 무기로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체결된 한미 무역협정 개정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막아냈다. 트럼프는 그때부터 한국을 협조적이지만 말 안 듣는 동맹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번 이민 단속 작전이 벌어진 것이다. 타깃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그 협정에 깊이 관여했던 산업계의 핵심 인력이었다. 미국 내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익명으로 이 작전은 상부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ICE 요원들이 한 기업공사 현장을 통째로 급습하는 일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단속 명분은 체류 자격 확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메시지였다. 우리는 언제든 동맹이라도 희생시킬 수 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냉혹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외교적 신뢰조차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 계산은 치명적인 착오를 안고 있었다. 한국은 단순한 교역 파트너가 아니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었다. 삼성, 현대, LG는 미국 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현지 경제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 거대한 동맹 관계를 단 한 번의 정치쇼로 흔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 세계는 미국의 신뢰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 미국 언론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단속은 법의 집행이 아니라 정치의 연출,
이라고 비판했고,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은 미국 외교의 자충수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반면 백악관은 불법 체류자 단속은 미국의 주권 문제라며 오히려 여론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민은 냉정했다. 미국 내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단속이 동맹국에 부당하다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극단적 행동이 미국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혼란을 더 키웠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번영한 나라라는 발언을 쏟아내며 동맹을 시해의 대상으로 묘사했다. 이 발언은 한국 사회를 또 한 번 들끓게 만들었다. 한국의 SNS에서는 시해가 아닌 동맹이라는 문장이 화제가 되었고, 주요 신문사설들은 트럼프의 시대착오적 사고가 한미 관계를 흔들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선 국제적 분기점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은 외교적으로는 잠시 미국의 고립을 가속화시켰다. 미국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지만 신뢰 없는 힘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다. 한국 사회는 폭발 직전의 분노로 들끓었다. 단 한 번의 단속이 아니라 오랜 동맹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동시에 움직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는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2%가 미국의 대응은 부당하다고 응답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한미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국민의 실망은 깊었다. 청와대는 즉시 워싱턴에 항해 전문을 발송했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법과 원칙을 내세워 동맹을 훼손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한편 구금된 근로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전세기가 긴급 편성되었고, 귀환 장면이 공항 생중계로 송출되자 국민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라는 문장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 사건은 곧 미국 내 한인사회에도 불을 붙였다.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의 한인단체들은 우리의 조국을 모욕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현지 언론들은 이 시위를 미국 내 동맹국 국민의 반란이라고 표현했다. 그동안 침묵하던 미국 내 한국계 정치인들 또한 목소리를 냈다. 한 연방 하원 의원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며 이런 방식의 단속은 양국 모두에게 해롭다. 고 발언에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강경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단속은 법의 문제일 뿐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미국 내 언론들은 이를 비웃듯 법의 탈을 쓴 정치쇼라 평가했다. CNN은 트럼프의 단속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위험하게 흔들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졌다. 한국 정부는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을 전면 중단했고, 미군 기지 내 일부 공동사업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미 군사연합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합동훈련 일정조차 잠정 연기되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미 관계의 실질적 균열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더 이상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국내 경제계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자동차와 LG는 미국 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규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실제로 다음 분기 미국 내 투자 계획이 대폭 축소되었고, 일부 생산 라인은 멕시코와 동남아로 이전 준비에 들어갔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트럼프의 돌발 행동이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치, 외교, 경제 전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파장은 한국 사회를 하나로 묶었다. 이제는 미국에 기대지 말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 중심에는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KF-21과 무인기 개발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며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하늘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 계획이 아니라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이제 한미동맹은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한 번의 결정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고, 한국 사회는 그 충격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외교의 무게추는 점점 워싱턴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유럽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미국의 국내 문제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식 외교의 본질이 드러난 사건으로 해석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사설에서 미국이 동맹을 협력의 파트너가 아닌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고, 독일의 슈피겔지는 이제 유럽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일 수 있다고 논평했다. 영국 BBC는 연속 보도를 내보내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유럽 기업들이 트럼프의 무모한 조치로 불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의 항공사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영국항공,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은 일제히 한국행 노선을 증편하며 한국과의 경제 연계 강화를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였다. 미국이 동맹을 흔들면 우리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 세계의 시선이 워싱턴을 향한 비판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안정적 경제,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 신뢰가 새롭게 부각되며 신뢰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한편 아시아의 반응은 훨씬 더 복잡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에서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일본 경제신문 니혼케이자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일본 경제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쿄대 국제정치연구소의 한 교수는 이번 사태는 일본에도 신호를 보냈다. 미국이 동맹이라도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자충수를 반기고 있었다. 중국 국영언론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미국의 동맹망이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를 조롱했다. 실제로 베이징 외교과에서는 이번 사건은 중국에겐 손대지 않고 얻는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동맹체계가 흔들리는 동안 중국은 경제협력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조용히 복원하기 시작했다. 동남아 국가들도 움직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이번 사건 이후 한국과의 외교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베트남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은 공정과 책임의 외교를 지향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발이자 새로운 아시아 협력 질서를 예고하는 신호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반응은 트럼프 행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워싱턴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이 동시에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는 이제 아메리카 언론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었다.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었다. 피해국이었지만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세계 존경을 샀다. 외신들은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 고 보도했고, 국제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신뢰받는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미국은 신뢰도 순위에서 크게 하락하며 이미지 회복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은 국제사회의 역풍으로 돌아왔다.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오히려 강화되었고 미국은 스스로 쌓아온 동맹의 탑에 균열을 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단속 사건이 아니라 세계 질서에 무게추가 이동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중동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카타르의 대표 방송사 알자지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했다. 제목은 미국이 감히 한국을 건드리다니? 였다.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오만함이라 규정하며 한국을 중동 지역이 가장 신뢰하는 우방국으로 소개했다. 진행자는 한국은 기술과 성실함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나라를 공격한 미국의 행동은 중동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 방송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다. 중동 전역에서 생중계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요르단 등 주요 방송사들이 동시에 이를 재송출했다. 각국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해야 할 나라는 한국이라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특히 카타르도와의 거리에서는 한국과 연대하자는 구호가 등장했고 현지 SNS에는 스탠드 위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며칠째 트렌드 상위를 차지했다. 중동 각국의 지도자들도 움직였다.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은 중동의 오랜 협력 파트너이며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디 왕실 관계자 역시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동맹을 해체하고 있다며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처럼 중동의 주요국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외교적 동정심이 아니라 한국과의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동안 한국은 중동 지역에서 석유 가스 플랜트, 인프라 건설,
방산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이 관계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선 것이었다. 알자지라의 논평가 한 명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 미국은 그 믿음을 짓밟았다. 이 사건은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잃은 미국의 문제다. 이 방송 이후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외교적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했고, 아랍리그 내에서는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시작되었다. 미국 대사관 앞에는 항의의 인파가 몰렸고, 알자지라 기자들은 워싱턴 특파원 연결을 통해 백악관의 침묵을 꼬집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다. 트럼프의 미국은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한다. 한편 한국은 예상치 못한 지지를 받았다. 아랍권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 의사를 밝히며 미국 대신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현대건설과의 신규 프로젝트를 확대했고, UAE는 한국 방산기업과의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순간이었다. 미국 내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트럼프의 외교 실패로 규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알자지라의 방송 한 편이 트럼프 외교의 민낯을 폭로했다고 지적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중동의 여론이 한국 편에 선 것은 미국 외교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 평했다. 결국 트럼프의 강경한 조치는 그가 두려워하던 결과를 낳았다. 한국은 세계의 동정을 얻었고 미국은 신뢰를 잃었다. 그날 이후 알자지라의 영상은 중동 전역에서 수억 뷰를 기록했다. 아랍의 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세계는 깨달았다. 진정한 신뢰는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 바로 한국 같은 나라에서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벌인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이 스스로의 리더십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세계는 미국이 언제 든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결과 트럼프는 단기적 정치 이익을 얻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외교의 근본적 신뢰를 잃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트럼프가 만든 자가당착의 함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한 미국을 외쳤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도덕적 권위와 국제적 신뢰를 스스로 파괴했다. 동맹국을 적대시하는 리더십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특히 한국처럼 오랜 세월 미국과 피로 맺어진 관계라면 그 균열의 파장은 더욱 깊다. 이번 사건 이후 한미 관계는 단순한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재건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이미 변했다. 유럽은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아시아는 새로운 협력 질서를 모색하며 중동은 한국을 신뢰의 중심으로 떠올리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신뢰 없는 강대국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그것은 총이나 미사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었다. 알자지라의 논평처럼 힘은 존경을 강요할 수 있지만 신뢰는 오직 행동으로만 얻어진다. 트럼프의 미국은 그 단순한 진리를 잊었다. 한편 한국은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국 중심의 경제 외교 전략을 강화했다.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독자 노선을 선언하며 우리의 미래는 외부의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으로 세운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민 정서도 달라졌다. 동맹 의존에서 자주와 자존으로 전환된 것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과 전직 외교관들은 트럼프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동맹 없는 미국은 고립된 미국이다 라는 경고가 의회와 언론에서 이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계기로 미국 외교의 재건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워싱턴이 내뱉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다. 경제적 여파도 거셌다. 미국 내 외국인 투자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한국 기업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다국적 기업들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리스크를 새로운 변수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졌던 미국이 이제는 불확실성의 상징이 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책임 있는 대응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였다. 위기 때 드러나는 국가의 품격을 보여준 사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다. 국내 정치에서는 여전히 일부 강경 지지층이 남아있었지만 국제사회는 냉정했다. 백악관 입법의 집행이라고 주장하던 단속은 결국 외교의 실패로 기록되었다. CNN의 논평은 이를 이렇게 요약했다. 트럼프는 동맹국을 잃었고 대신 적을 늘렸다.
이보다 더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미 관계를 넘어 세계 질서의 재편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다. 미국은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고 각국은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억울한 피해국으로 시작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 국제사회는 한국을 새로운 신뢰의 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는 언젠가 끝나겠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오래 남을 것이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되돌리는 데는 세대가 걸린다. 세계는 지금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한 단단함 속에서 새로운 외교의 시대를 열고 있다.